이제 조금씩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지금 한 3주, 4주 정도를 이제 경제방송 들으면서 막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뭐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또 다시 또 투자할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일단 그 호주 오기 전에 코로나 때였죠. 그때는 사실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을 했었어요. 일단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무 관리는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무 관리는 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어디에 내가 지출을 많이 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가계부에서 내 파트별로 돈 많이 쓰는 곳이 있으면은 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저축이라든가 투자하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재무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재무 관리 이제 절약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절약, 소비를 줄이자 이건데 사실 아껴 쓴다라는 거는 어느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무리 아껴 써도 나는 먹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가스비는 내야 되니까요. 근데 절약이라는 건 어쨌든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투자나 소득을 어떻게든 또 늘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소비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돈을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소비하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1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쓰고요 5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근검 절약 이런 거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참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사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적게 벌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절약을 어떻게 하냐, 소비 습관을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에 대기업 다니시면서 은퇴를 하신 분과 그냥 중소기업 다니면서 은퇴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시던 분은 은퇴할 때쯤에 자산이 10억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으셨고, 근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은퇴할 때쯤에 은퇴 그 퇴직연금 나오는 그 돈 말고는 모아놓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그 나머지 쓰고 난 남은 돈은 어떻게 잘 투자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10년, 20년 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여기 이제 호주 오기 전이죠. 그때는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그냥 아껴 써야 될 때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호주를 넘어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거의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재무 관리, 절약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 습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비 습관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화점이라든가 뭐 매장이라든가 아울렛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를 구매하는 일은 저는 잘 없어요. 진짜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가서 구매하는 옷을 주로 구매를 하는데 옷도 딱 정해져 있어요. 겨울옷, 패딩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구매를 하고 그 외에는 사실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백화점에서 구매해 본 게 고등학교 때 노티카라는 잠바를 그때 겨울 잠바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한 10년 넘게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한 이제 한 5년 전쯤에 한 5년 조금 더 넘었는 것 같아요.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그때 또 이제 백화점에 가서 롱패딩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건 이렇게 딱 두 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백화점 가서 구매는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아울렛 매장, 아울렛 매장에서도 할인 코너 이런 데 가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데를 가냐면요. 저는 일단 제가 뭔가를 살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는 한 벌에 10,000원이 넘지 않는다. 신발 같은 경우는 신발 한 켤레에 5만 원이 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이 넘어가는 상품을 제가 구매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특히 신발이랑 옷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 호주 와서 얼마 전에 구매를 한 건데 10불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해놓은 가격의 상한선은 10불이거든요. 이게 딱 1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를 했죠. 10불이어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도 비싸게 잡아야 8,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10,000원으로 제가 기준을 잡은 걸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중고 거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당근마켓을 많이 자주 애용을 했죠. 근데 제가 당근에서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호주에 와서도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 물건들을 이래저래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 중고 거래에서 나오는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에 한 50불 정도가 평균 가격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럼 50불 이하면은 싼 거네. 저는 그러면은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당장 빡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사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제 가격 기준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구매를 하려고 메시지를 보내죠. 근데 사실 제가 정해 놓은 가격에서 그 아래 가격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쟁입니다. 누군가도 똑같이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주식 거래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요,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적정가인지 언제가 고가인지 이거를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점이다 고점이다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뉴스나 경제 방송 보면은 전 사실 주식 관련된 방송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 관련된 방송을 보면 지금이 저점입니다. 지금이 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지금이 팔아야 될 때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마 떨어졌네. 저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네.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내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할 때도 이렇게 내가 정한 기준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주식 거래할 때도 똑같이 내가 정한 기준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옆에서 누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만 딱 지켜놓으면은 옆에서 뭐라 한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On my way 그냥 딱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투자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주식할 때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내가 지켜지는 그 선을 딱 지키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나만의 기준점을 정하지 않으면요. 자꾸 옆에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뉴스라든가 뭐 유튜브의 그 주식 방송이라든가 막 그런 거에 휘둘리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사실 단타 치는 방송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 사실 그런 것들은 어지간하면은 그냥 사기. 일단 나한테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이제 단타 방송 보여주면서 그냥 그게 재밌고 유튜브 하는 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단타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유튜브들 중에서는 이제 유료 회원 모집해갖고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유료 회원은 이제 실제로 종목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죠. 단타 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런 단타 치시는 분들도요, 자기 돈 100%를 가지고 단타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이 주식에서 10년 이상의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서 내가 따라서 단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처음 지금 딱 주식 계좌 만든 사람이 10년 넘게 주식 거래 단타 친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 말아먹습니다. 사실 팔랑귀 이런 거 많이 보시고 이런 팔랑귀이신 분들이 주식하다가 돈을 많이 잃으세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몇 년씩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사면은 몇 년 들고 있을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뭔가 꾸준히 되고 공부도 되고 해요. 그리고 주식이 단타 하시는 분들도요, 90%는 이렇게 부동산 같이 주식을 묵혀두고 있고요. 이 10% 가지고 단타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0%가 없어져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구독자 수가 일단은 뭐 꽤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수익이 나오겠죠. 그 10%가. 그러다가도 이 10%도 그냥 나중에는 안전하게 딱 그 부동산처럼 주식 거래하는 그런 돈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유튜브 수익만 가지고 단타 치시면서 그런 거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 단타 치는 거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주식 거래하는 시간에는 주식 거래 하시고요. 그 외 시간에 그냥 짧게 저녁 타임 식당 가서 알바하시든가 아니면 청소하시든가 저처럼 그렇게 하면서 뭐 단타 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거는 추천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돈을 잃겠죠. 단타 그렇게 치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진 월급의 뭐 한 10% 정도 가지고 단타를 해보겠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실력을 키워나가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 쫓아다가 진짜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은 다리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딱 그 꼴 납니다. 그래갖고 우리 같이 그냥 직장인들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고정 수익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정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타 방송 보지 마시고 거시경제 보시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내공을 키우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럼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 뭐 투자의 기본은 소비 습관입니다. 일단 가계부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가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 투자에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내가 투자할 곳인데, 그러니까 일단 가계부를 작성하셔서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거기서 절약할 수 있는 거 절약을 해서 그 돈을 따로 저축이라는 거를 하셔갖고 투자 자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 자금을 만드시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뉴스를 자주 보는 거예요. 뉴스라고 해서 뭐 경제 뉴스만 봐야 되냐? 아닙니다. 모든 뉴스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하나 계속 보다 보면요, 그게 머릿속에 짜집기가 될 겁니다. 아, 이 뉴스는 이 뉴스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 뉴스는 저 뉴스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신문 한 부 있죠. 신문 한 부를 정독을 했었습니다. 신문 한 부를 거의 한 1년, 2년 동안 정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경제학 전공 수업 들을 때 경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긴 한데, 무조건 그냥 일단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문 한 부 정독부터 시작을 해라. 저는 신문 한 부 정독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그게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뭐 뉴스도 경제 뉴스에 상관없이 모든 뉴스 다 두루두루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제가 두 개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김광석 교수님의 경익남이라고 있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인데요. 이 김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 세계 그냥 경제 지표, 그다음에 뭐 IMF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뭐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경제 학술지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런 발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경익남의 경익남 채널 그거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홍춘욱 대표님의 경제 노트라는 채널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에서 그 퇴직연금을 운영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퇴직연금 운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퇴직연금 자체가 안정적이면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일단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벌면은 당연한 거고 잃으면은 욕먹는 게 퇴직연금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홍춘욱 대표님이 원래 이제 이거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를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투자를 퇴직연금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IRP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뭐 ISA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에 관련된 뭐 세금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채널만 일단 보시면요, 이제 이거하고 연관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소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투자를 하면요, 사실 경제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서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얹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폭이 굉장히 공부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석사, 박사처럼 지식에 깊게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겠지만은 지식의 폭은 굉장히 넓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새는 AI가 되게 핫 이슈인데, 뭐 AI 할 때는 AI만 하면 되나? 그러면 AI는 뭐가 연관이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컴퓨터공학이랑 기계공학이 결합체가 이제 AI 그 휴머니즘 로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로봇 경쟁이 지금 구도가 잡혔는데, 이 로봇 경쟁 구도가 왜 잡혔는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공부하면은 알기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식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연예인 사실 우리 이제 40대가 되면은 연예인들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저는 연예인들 뭐 연예인 애들 이제 각각의 뭐 아이돌 그룹의 각각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룹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엔터 산업이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 이런 엔터주를 하려면은 이런 또 연예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고 그런 이제 노래 같은 경우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경제를 처음에는 경제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점점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부해야 될 양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소비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투자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남 얘기에 팔랑팔랑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돈이 있는 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점을 먼저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지금 경제 방송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경제 방송들 중에서 한 주간의 이슈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잘하셔갖고 부자 되십시오.